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순전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를 진행해야 돼. 이 종목은 완벽한 주도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매매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정말 밀어주는 종목, 시장에서 정말 활발 타오르는 종목 같은 느낌의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에 그 식품 관련 종목들이 강했죠.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한 지 거의 5분 만에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테마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오전장에는 빨간불로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장 극초반이기도 하고 차트들을 보면 다 일봉상 저항들을 끼고 있습니다. 저항들. 대한제당도 저항들을 끼고 있고요. 저항들을 다 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주산업이 상한가에 갔지만 얘가 쌍봉을 맞고 쌍봉 취급이 돼서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 나머지 애들도 다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윗꼬리를 크게 달고 하락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산업이 상한가를 간 것만 보고 대한제당이나 한탑이나 이지홀딩스, 대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주산업이 이렇게 쌍봉 차트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뚫어주고 이 고가에서 상한가를 갔다면,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런 저항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좀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준이 미충족하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대금도 들어오긴 했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결국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이 주도주를 바라보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서 대한제당을 매매를 했어야 돼라고 한다면 하는 거고, 저는 제 입장에서 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순전히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물주는 안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일동제약, 그쵸? 이 종목이 재료를 달고 오르긴 올랐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을 끼고 있는 거죠. 이런 구간까지 돌파해서 여기를 터치하러 가려고 하는 거면 매매를 해보겠지만, 아직 이러한 저항들, 거의 이중 저항들이 껴있기 때문에 순간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어도 제가 이렇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해야 좀 보겠다. 근데 이 위치가 이런 위치예요. 이런 위치, 그쵸? 이런 구간을 뚫어줘야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를 딱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종목도 올라갔는데 결국은 저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걸 이렇게 돌파해주면 정말 이쁜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그 분차트상 여기까지만 보고 요런 흐름까지만 보고 매매하기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상승률이 9% 정도까지 올라긴 올랐어요. 하지만 이 저항들을, 최소한 요런 저항들은 조금 해소를 시켜주고 여기를 바라보러 가는 거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원전 쪽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DSLR 제강, 동열 제강 얘네는 너무 반짝했기 때문에 보진 않았고, 중간에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아세아텍, 대동기업, 아시아종묘, 농우바이오. 근데 이 농기계 관련 종목 중에서 아세아텍이 대장이었는데 대금을 보시면 좀 약해요. 이거는 하루 종일 터진 거고, 얘가 상한가 갈 때는 30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60보봉을 보면 한 500억, 600억, 이거는 좀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온 것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한 3, 400억 정도밖에 안 터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이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후발주 중에서도 대금을 좀 동반하는 종목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농업 관련주, 농기 관련주도 제가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건 1야. 1야 같은 경우에는 정지 매매를 한 거예요. 보면 얘가 정지였죠. 정지 풀리고 한번 이렇게 급등이 시작되면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해 봐도 됩니다. 정지가 풀린 이후에 파동을 그리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률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도 소액으로는 좀 접근해 볼 만해요. 정지 풀리고 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결국 상한가에 갔죠. 그래서도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이 상한가쯤에서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야 조금 물량을 아주 극수량해서 좀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S&T 에너지. 근데 보면 제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도 안 하는 이유가 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대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거거든요. 폭포수처럼. 그래서 매수를 하는데 좀 부담이 좀 커요. 부담이 있고 오늘 제가 한 종목은 베셀이에요. 베셀을 어떻게 했냐면 뭐 보여드리면 오늘은 다 팔고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사고 짧게 한 다음에 여기서 좀 3분의 1을 너무 빨리 팔았어요. 뭔가 못 갈 거 아닌가 싶어서 좀 팔았는데 팔자마자 슈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고해서 다 팔았어요. 오늘은 들고 가지 않으려고요. 베셀만 이 정도로 매매를 하고 나왔고 이 두 종목 매매하고 딱히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강한 종목이 있나?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싶은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셀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갑자기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돌파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워낙 상투권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조금 부담이 있죠. 높으니까 가격이 비싼 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정말 매수를 해야겠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싶은 종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순전히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월요일장부터 약간 심심한 시장이었지만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즐거운 시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조금 지금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안 나오고 있어요. 베슬 같은 경우에도 UAM 테마잖아요. 신선한 테마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테마고 신선한 테마가 아니라서 아직 뭐 시장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활기를 불어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